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 토크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삼색 정치 토크. 자, 제가 이번 주도 이 세 분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어가지고 너무 항상 즐거운데,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세 분 모셨고요. 빨리 얘기 시작하고 싶은데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광고 들으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대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네. 뭐 저희가 그 개인적인 대화란 건 아니고 댓글창을 보면서 그렇죠, 잠시 그렇죠. 대화를 나눴고, 그 중에 대한민국 만세님이 아니 김종혁 최고위원 국민의힘 인증 패널 맞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 아니 혹시 뭐 인증 받으셨나 해가지고. 네. 그 대한민국이 무슨 저 과거 히틀러의 공화국도 아닌데 인증하는 사람들만 다 언론에 내보내나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네. 미인증이 인증된 거죠. 예. 미인증 인증된 거. 오히려 미인증이 인증이랑 마찬가지다. 예. 네. 그럼 네. 방송사에서 더 네. 쓰셔야 돼. 그런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또 이렇게 좋은 왜 말씀 해주시고. 그거부터 저런 네. 거 보니까 와, 네. 요 다음에 있을 주제가 네.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 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조금 국민의힘의 그런 인증 제도, 미디어 대변인 네. 제도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해요? 뭐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이제 당을 대표해서 방송국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은 네. 그만큼 검증도 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치 활동 하는데 꼭 그렇게 네. 섭섭하게 해야 되나? 조이대 주제 나오니까 시간이 네. 조희대, 끕니다. 조희대 얘기할 시간 1분 줄었어요, 지금. 네.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이번 주에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공세를 취하면서 증거도 있다. 그리고 억울하면 특검 수사 받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반면 그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좀 더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상황 어떤지 우선 먼저 민주당 쪽 반응, 상황부터 얘기를 하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내란 사태 때도 이 계엄에 대해서 당시에 직접적인 그런 입장 표명이 없었고, 아침에 뭐 계엄이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일반 국민들은 그 장갑차와 총 등 군인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켰는데 사법부의 수장이 뭔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냈고, 이후에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뭔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이런 뭔가 정치 중립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의혹은 있다. 예, 그리고 사법 개혁 관련해서도 최근에 법원장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마치 검찰이 예전에 집단 행동을 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 부분 관련해서 공세를 하는 걸로 그렇게 네.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다만. 최근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네. 4인 회동 관련해서는 회동 의혹이죠. 예. 네. 의혹 관련해서는 처음 의혹이 제기됐던 5월 2일, 5월 14일은 사실은 저희가 야당이고 대선 전이고, 사실은 5월 1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경고성 그런 의혹 제기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저희가 정부 여당이고 집권을 한 상황, 그리고 170석이라는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네네.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증거가 불확실하다,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들을 민주당 내에서도 좀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가요? 5월 네.
초에는 네. 저도 뭔가 의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제보라든지 그런 게 그 지금 9월이잖아요. 네. 그럼 4, 5개월 동안 충분히 저희가 조사할 시간은 있었던 거잖아요. 조사를 했나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아하. 더 나아가기는 예, 좀 예. 어렵다. 그 4인 네. 회동서에 관련해서는 네. 추가적인 정보, 예를 들면 특검에서 뭔가 비화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통화한 내역이 네. 나온다든지 어허. 뭐 측근들과 통화한 내역이 나온다면 더 저희가 의심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소식이 없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는 네. 소강 상태로 아하. 보입니다. 두 분께 잠깐 죄송하고요. 그러면은 김조 대변인 4, 5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나온 게 없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의혹을 제기한 현역 의원들 있잖아요.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기준으로 발언한 거 아닙니까? 의혹 제기하고.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한테 이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한 거죠. 이러이러한 풍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 거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열린공감 TV의 녹취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전에 본인이 5월 2일에 질의를 했고 그런 제보를 받았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별개다 이렇게 그 네. 열린공간 TV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얘기한 거다라는. 본인도 예. 제보를 받았고 네. 5월 2일 네. 2일에 그리고 5월 14일에는 5월 10일에 방송된 열린공감 TV에 나온 그 녹취록을 본인이 네. 상임 밑에 질의한 거다. 그걸 좀 네.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저는 비상계엄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요. 그러다가 뭐 미인증 패널로 되기까지 했습니다만 그 민주당에 대해서도 뭐 같은 잣대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몇 가지 단어로 이거는 그냥 그 좀 뭐랄까 좀 네. 거칠게 얘기하면 명백한 똥볼로 보인다. 1. 그다음에 예. 두 번째 네. 청담동 술자리 시즌 2다. 어허. 3. 집권당의 수준을 의심하게 한다. 4. 4.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그 네 가지로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예. 하겠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약간 좀 지금 빈조 대변인 표정이 웃고 있는데요. 예. 겉으로 웃고 있지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라는 그런 표정이기도 노래가 해요. 있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네, 네, 여당은 참 어려운 겁니다. 집권 여당이 또 이제 네. 우리 인증 패널 분께서 지적하면 네. 저희가 새겨 들어야죠. 미인증 패널. 미인증이 인증된. 예. 제 마음속에 인증 패널이죠. 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기인 사무총장입니다. 열린공감 TV라는 데서 처음에 이제 제보가 나온 거건데 그걸 받아서 국회에서 공론화했었던 부승찬 의원, 서영교 의원 결국 이제 세 주체가 조희대를 살렸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저희 주중 방송에도 천하람 원내대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서영교 결국-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밥 사야 된다. 살려준 네. 거다. 제가 볼 때는 열린공감 TV 부승찬 서영교 의원한테 명예 대법관 뭐 위패라도 줘야 되지 않냐, 이 감사장이라도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전에는 이제 이례적인 그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 판결로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이른바 가십성 찌라시 정보를 들고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려고 했다가 지금 역풍 맞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법사위에서 간사 선임을 안 하는 민주당이 지적받는 것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 초선 의원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것이 부각되는 것처럼 그 이례적인 판결을 했었던 그 문제점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들고 나와서 역풍 맞았던 민주당이 지금 돋보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렇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 이상 압박하기 힘들 거예요. 물론 뭐 지금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셀을 밟고 있지만 앞으로 들고 나오는 정보나 이렇게 어떤 뭐 의혹들에 대해서 양치기 소년처럼 당신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 근거와 의혹들이 근거가 있느냐라고 의심받기 충분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한숨 놨다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민주당 대변인께서 뭐 계엄 당시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근데 천대엽 초장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계엄 당일날 법관 간부 회의를 통해서 이 우리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계엄에 대해서 위헌성을 지적한 사람이라고 공공연하게 발표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4인 회동 의혹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식사 자리가 거의 저는 없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의혹을 제기했었던 그 유튜브의 그 채널 그 녹취록을 살펴보면 뭐 AI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까지 있는데 이걸 계속 파고드는 언론사 기자가 있어요. 뭐 뉴스버스의 모 기자께서 그 최초에 보도됐었던 그 녹취록을 복원한 영상을 어저께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유튜브 채널의 PD의 어감과 어투, 어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보자를 빙자해서 그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AI로 음성 변조한 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도 없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려고 했었고 이런 것들이 허위로 판명이 된다면 민주당은 거센 역풍을 맞을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해당 유튜버는 그 유튜브 채널은 당시 사자회동 관련된 제보자 녹취가 AI가 아니다. AI 음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님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본인들끼리만 지적하면 뭐합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 밤에 슬리퍼 신고 차를 서강대교에 세워놓고 맨몸으로 총동 군인들과 맞섰는데 사보 요인인 사람들이 그냥 본인들끼리만 불법이네 이러고 아무런 입장을 안 냈다는 것 자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완벽한 논점 이탈이에요. 논점 이탈이다. 아니 지금 본인들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허위 사실로 가지고서 인격살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계속 다른 과거에 당신이 이런 적도 있잖아 저런 적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 그거랑 허위사실 유포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계엄 당시에 대법원장이 입장 낸 것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지금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아니, 있는 그러니까, 이 허위 사실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논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열린 공강 녹취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녹취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엄 당시 입장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면 그게 논리적이에요? 아니 제가 정치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이라고 정치 생각하시는 거예요?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런 생각 그런 팩트로 정치 편향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는 말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잠시만요. 저는 이제 김조 대변인의 말씀을 뭐 논리적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거리에 나와가지고 시위나 집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노상원 수첩에 권순일 대법관도 그 명단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관들과 대법원장 그 사법부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나와서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 이 계엄에 대해서 위헌성을 지적하고 그 사건이 들어오면 심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왜 계엄에 대해서 메시지를 안 냈냐? 정치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날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저희가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 상대당이지만 한동훈 당대표 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가장 먼저 이 계엄은 불법이다 선언을 하시고 국회 본청에 가서 같이 한 거잖아요. 네. 지도자들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계엄이 성공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12.3 내란 사태 때 국가 요인 중 한 명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안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니까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그런 얘기를 정치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거짓말로 그 사람을 네, 인격살인을 최고위원님. 해도 되냐고요. 아니 제가 인격살인 해도 된다고 했어요. 정치 편향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게 궤변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불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의 불만이 있으니까 허위 사실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공격하는 것이 용인이 된다면 저는 허위 아니, 사실로 말씀드린 게 그러면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반응을 안 냈고 아침에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금 거잖아요. 두 개를 섞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는 제가 지금 이 제가 사람이 한 분씩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잠깐만 네 사람 그 헌법 한덕수 총리와 네 사람과 함께 만나서 이재명 그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모의를 했다라는 것들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녹취 어디서 들은 거
그리고 그 녹취하는 것도 믿거나 말거라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거 저희가 확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갖고 소송 걸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을 국회에서 틀면서 그걸로 문제를 삼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를 완전히 대법원장을 정말 모처럼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국회도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럼 제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으니까 국회의원들 아무나에 대해서 그렇게 있지도 않은 사실로 그 불투명한 사실로 입증할 수 없는 사실로 음해를 하고 인격살인을 해도 괜찮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숲에 숨어 있으면서 안 들어오려고 그랬대.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뭐 타이레놀을 먹고 뭘 먹고 약 먹고 잤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어디 가서 딴짓하고 있었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까? 이건 목소리 누구 변조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기사를 쓰거나 발언을 해도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어떻게 해서 대법원장에 아니 대해서 잠깐만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최고위원님,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정부 여당이 돼서 그렇게 열린공감 TV의 녹취를 계속 공론화 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기에. 근데 왜 마치 제가 거기서 두둔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 대변인이 그걸 두라는 건 아니죠. 예,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제 않습니다. 말씀은 예. 그건 잘못됐으면 깔끔하게 사과하고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민주당 태도는 뭔지 아세요? 자꾸만 다른 걸 끄집어내요. 그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저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명백히 잘못된 것들은 사과하면 돼요. 열린 공감 TV에 나와서 그렇게 의혹 제기한 건 의혹 제기한 부분이고 정치 편향적인 거는 또 다른 측면이죠. 그러면 그랬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주 대변인의 시각으로 또 사안을 분석하고 또 입장과 견해를 좀 밝혔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야당의 시각으로 또 반박이 또 이루어졌고요. 뭐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제기라든지 현재 정치권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이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각자 노림수가 있고. 각자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기인 사무총장. 네. 앞으로 이 안건 이 사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4인 회동설은 이제 더 이상 꺼내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열린공감 TV에서는 AI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또 이제 뉴스버스 다른 언론사에서 이거 AI 음성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남성으로 바꾼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 음성 복원된 영상들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졌는데 좀 상당히 좀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 4인 회동설에 대한 그 최소한의 육하 원칙에 대한 정보, 누가 네. 어디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라는 최소한의 정보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거는 사실 뭐 제보라기보다는 뭐 공작 내지는 자작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네. 김지호 대변인이 뭐 간첩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근데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하겠다. 어쨌든 받았다. 억울하면 수사 받아라. 특검 받아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그렇게 허위성, 찌라시, 가십성 정보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여야 성향의 공익 유튜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상임위장과 본회의장에서 국회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라면 최소한 검증된 정보로서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압박한다거나 근거 있는 비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4인 회동설은 아마도 이제 일축됐고 더 이상 다루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계속 브레이크를 안 밟고 악셀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이게 전 언젠가는 큰 역풍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사안은 그대로 두고 지금 방금 조금 아까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이례적인 빠른 판결, 유죄 취지 파기환수 이게 맞느냐 아마 이걸 다시 들고 나올 건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반박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대법원 심리는 우리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법률심입니다. 1, 2심처럼 하급심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의 오인 내지는 해석의 오류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법 재판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속주의라는 원칙을 지켰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2020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전원합의체 회부 판결이 또 있었죠.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관련해서도 그때도 한 번 심리가 있었었고 심리가 있었던 이후에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재빠른 무죄는 문제가 없고 재빠른 유죄가 문제가 있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재빠른 무죄는 문제가 없고 재빠른 유죄는 대선 개입이냐 이렇게 두 개의 잣대로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다면 언젠간 또 조금 아까 그 말씀처럼 역풍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역풍까지 언급을 해주셨고 어떻습니까? 김조 대변인 이야기 짧게 듣고 다음 좀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법 파기 항소심 관련해서 사실은 뭐 그 재판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이기인 사무총장 외에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정하지 사실은 않았다. 예, 대법관들이 심지어 재판 기록을 제대로 수정도 하고 보지도 않고 지금 판결한 그런 의혹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대법원에 계류된 수천 건의 사건들 한 명당 3, 4천 건인데 대부분 기각되고 정말 2년, 3년 이렇게 판결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로 정말 유력한 사람의 지금 대통령이 된 부분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게 빨리 판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대법원이 떳떳했다면 고등법원에서 정말 그 확정을 했겠죠. 근데 결국 확정 못한 거 아닙니까? 여론에 밀려서. 이 부분 관련해서 네. 저는 좀 매우 이 사법 신뢰를 깨트린 그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네네네 한 말씀만 말씀하시죠. 할게요. 네. 그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억울하면 수사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받아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고 그 허위 사실로 보이는 의혹을 제기했던 국회의원들입니다. 면책특권의 그 방패 뒤에 숨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밖에 나와서 면책특권의 방패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대법원장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얘기하고 음해하세요. 그럼 거기에 사법적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사 대상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그것을 제기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고발 조치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그때 당시에 그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이후에 당시 민주당 분위기와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의 분위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어땠죠? 동접자 30만 40만 나오는 모 유튜브 방송에서의 진행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존경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러면서 추앙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짐작했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때서도 이례적으로 기간이 짧았지만 뭐 배당 전에 뭐 이 정보를 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없었어요. 왜? 무죄를 짐작하니까. 근데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유죄가 나오니까 이거 너무 빠른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대선 개입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재인 사무- 잠시만요. 예. 그리고 우리 내용을 보자고요. 재판의 내용. 김주호 대변인 성남에서 활동하셨지만 김문기 씨 모르세요? 저는 알거든요. 고 김문기 씨가 살아생전에 그 딸에게 보내는 골프 같이 쳤다 시장님이랑 이거는 그 좀 영상까지 다른 나왔어요. 얘기인데 뭐 이 얘기까지 하면 자,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골프를 친 네. 것처럼 조작했다. 이게 골프를 뭐 안 쳤다라고 한 건데 잠시만요.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한 것은 당연히 유죄를 입증해야죠.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은 귀시의 재량입니다라는 공문서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전임 정부에서 압박해가지고 용도 변경했대요. 근데 국토부가 하지도 않은 뭐 직무유기 겁박했다라는 말을 했다라면 그런 사람한테 내릴 수 있는 최적한 판결이 뭐겠어요? 유죄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형 나오고 2심에서 이상하게 무죄 나오는 거고 대법원에서 바로 잡은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될 거냐? 많을 거예요 아마. 1심에서 만약에 무죄 나오고 아니 그럼 2심도 대통령이 무죄가 안 나왔으면 됐겠죠. 무죄가 나왔으면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건데 1심도 무죄가 나오고 2심도 무죄가 나왔을 때 근데 대법원에 다시 유죄 파기 환송이 됐다면 그러면 그런 이견 제기가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바로 네.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네. 김조 대변인. 협박이라고 느꼈다고 해서 그걸 죄를 묻는다면 그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네. 사진 관련해서 네. 원본 사진이 아니라 확대해서 마치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처럼 보이게 네, 네, 게시한 게 이긴 사무총장이시잖아요. 이거 되게 잠깐만, 이거 확대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오늘 확대해서 근데 올리신 거 아니에요? 네. 명백한 허위 사실 골프장처럼 했다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제기했었던 네. 의혹은 김문기 씨, 유동규 씨와 함께 있었다. 모른다고 하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잠시만요. 것처럼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인하게 사진을 확대해서 제가 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그게 아니죠. 짧게 마무리할까요? 네, 이 사진을 아니 처음 근데 제가 공개했을 말할 때 때는 이렇게 끼어들고 죄송합니다. 말할 기회를 안 죄송합니다. 주고 혼자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대법원 판결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근데 사실은
당시에 저는 계속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어요. 저도 네. 유튜브 많이 출연하고 방송 출연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다른 사건처럼 처리하지 않고 왜 네. 유독 이재명 후보,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냐.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 방송만 가지고 일반화에 오류를 하면 안 되죠. 네네. 이긴 마지막 사무총장 짧게. 짧게 마무리하고 갈까요? 처음 그때 제 의혹을 사진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골프가 아니라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니 돌아가셨는데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니 아니 같이 찍은 사진인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 그 주장과 그 목적으로 그 사진을 공개했고 자른 건 저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옆에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의 어깨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원본 사진과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도 원본 사진 함께 공개했어요? 그럼 뭐 짜렸다고 이 4명만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게 아니네요라고 이미 배척이 된 사안이에요. 네. 왜 그 사안은 모르고 그 사안을 알면서도 모르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그 사안은 무시한 지그 말씀하십니까? 2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네네네. 조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무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본을 다시 바뀐 네. 거죠. 아무튼 그 사진 관련해서는 또 이긴 사무총장이 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그냥 대충 넘어갈 수는 없고 명확하게 한번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잠깐 좀 시켜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한 얘기가 여기까지 번져왔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 사안이었는데 광고 짧게 듣고 돌아와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세 분과 함께 삼색 정치 토크 시간인데요. 네, 민주당 김주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 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 중에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격렬하게 정렬하죠. 충돌한 그러한 시간인 것 같은데 광고 들으면서 또 약간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분위기도 좀 전환하고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 텐데요. 네. 통일 교육이가 나와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공수 교대네. 네, 한 문장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네, 공기가 바뀌었는데 아니 당원 명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확보가 이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또 어찌어찌 됐습니다. 되면서 비교 절차가 진행이 됐고 상당수의 통일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물론 그 자체를 가지고 불법이다, 범죄다, 잘못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기는 약간 성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이거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좀 근심 어린 어떤 지금 표정을 좀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그 통일교 그 신도가 한 11만 명에 12만 명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의 입장은 아니 500만 명 중에서 그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크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제가 봐도. 왜냐하면 그 민주당에서 민노총이나 뭐 이런 혹은 시민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거 하고 민주당에 당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 하고 특정 종교단체 중에서도 뭐 일각에서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는 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당에 들어온 건 아닐 테니까 대부분 그 통일교 같은 경우는 교주의 지시에 의해서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그 쉽게 바라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저도 당원이지만 당원의 입장에서는 혹은 일반 뭐 우리 저 정통 기독교인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우리 당에 그럼 내가 지금 신천지나 통일교도 하고 같이 당원이야? 굉장히 기분 나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건 별개라 하더라도 핵심은 이겁니다. 네. 자, 언제 입당했느냐, 입당 시기가 언제냐? 언제냐. 이게 그 특검이 주장하는 대로 뭐 어떤 특정 시점에 누군가를 네.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무더기로 입당을 했던 거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 왜 입당했더니 뭐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입당한 이유가 뭐냐. 그다음에 이분들이 실제로 책임 당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했느냐. 아하. 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일반 당원이냐? 일반 당원인데 그것도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왜냐면 일반 당원 중에서도 1,000원 그 돈을 안 내는 게 일반 당원인데 예. 그 1,000원만 내면 투표권을 준다라고 또 그걸 풀어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했느냐 어허.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네.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로서는 뭐 당이라는 게 당원 가입을 뭐
통일교도라고 해서 신천지교도라고 해서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뭐 들어왔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심사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예. 뭐 할 때 거기다 써놓지도 않습니다. 나는 통일교도입니다. 나는 뭐 자유통일당입니다. 나는 우리공화당입니다. 이런 거 안 써놔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순수한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교주에 의해서 혹은 자기의 그 뭐 자통당에 혹은 우리공화당에 뭐 그 총재에 의해서 의해서 대표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무더기로 중복해서 들어왔다면 또 뭐 이중 당정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네네. 자, 이 부분 사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좀 사실관계가 좀 드러나는 국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충분히 공격할 만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뭐 저희 당 인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이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아닌가. 어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신동욱 최고위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뭐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네. 우리 국민의힘 뭐 저희는 종이 당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당원 한 번 가입했던 당원이 한 5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통일교 신자가 11만 명인 거 인구 통계학적으로 정상 아니냐. 저는 좀 그 말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이 500만 명은 예. 1980년도 민정당 때부터 가입한 그 당원들일 거잖아요. 아, 쭉쭉쭉 다 넘어와서 예, 누적된 건가요?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 지금 얘기한 예. 특검에서 얘기하는 거는 22년도, 23년도 현재까지 예, 대선 경선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 네. 선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기에 뭐 확실히 특검에서 밝히지 않은 11만 명이 가입한 11만 명이 통일교 네네. 신도로 밝혀졌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그런 분들. 예. 그다음에 건진법사, 아미테라스 뭐 그런 태양신을 믿는 그런 분들까지 하면 아, 거기까지 갑니까? 네. 국민의힘의 아미테라스까지 갔어요.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이 74만 명인데 네. 그 중에서 상당수는 이러한 뭔가 조금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동원된 그런 권리 당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선 경선이나 당대표 선거할 때 100% 다 선거합니까? 많이 해봐야 그렇지 않죠. 3, 4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신동욱 최고위원이 이거 그냥 뭐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네. 것 자체가 정말 위기 아닐까요? 근데 또 그렇게라도 답을 내놔야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뭐가 문제가 있겠네요. 저희 당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 정무적 감각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아, 게 그래요? 어떤 부분이죠, 그게? 일단은 네. 저는 기독교인이거든요. 예. 분당 만나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통일교인이 나쁜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종교의 자유가 그렇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또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에서도 종교의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우리 프로그램과 정치권은 통일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오염됐다라거나 그렇게 인식하게 하는 그 발언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어떤 종교든 어떤 종단이든 동원된 당원이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핵심은 동원된 당원이라는 건 아니에요. 예. 권성동 대표의 당대표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지는 통일교에서 얘기했었던 뭐 국가 ODA 원조사업, YTN 인수 등 본인들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루고자 했었던 그 사업의 달성을 위해서 동원된 당원이라면 그것이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확인해서 진실로 가려진다면 전부 다 영구 제명시키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이 당의 어떤 쇄신 내지는 혁신에 부합하는 말이지 통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좀 국민의힘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닌 게 네. 사실은 70몇만 명 중에서 투표를 하면 아무리 많아도 4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40만 명 투표를 하는데 이분들은 자발적인 투표지만 예를 들면 통일교 같이 이렇게 일사불란한 교주의 명령에 의해서 일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든가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투표 성향이 개인의 어떤 그 개인적 그 선택에 의한 것일지 아니면
왜냐하면 자기 교구장이나 교주의 지시 그분들의 뜻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은 다 투표할 거예요 아마. 우리 교주님이 우리 교를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러면 40만 명 투표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신천지, 그다음에 뭐 어디야 그 통일교, 그다음 우리공화당, 그리고 자유통일당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10만 명이라고 그러면 그 25% 아닙니까? 그럼 25%가 움직이면 선거 결과는 다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 페북에 썼지만 야, 이 정도면 한학자 씨가 나와도 최고위원은 그냥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뭉치면 당 대표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 당으로서는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당원들에 대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아주 자유의사에서 투표하는 그런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고 이 당이 어떤 특정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무더기로 움직임으로써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 뭐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당장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도부가 내놓은 발언들 뭐 구체적으로 해명이 되고 뭐가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약간 발뺌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만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전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 통일교 연루된 게 사실이면은 이거는 100번이라도 정당 예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또 정당 예산 언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간혹 국회 앞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네.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출신의 누군가가 항상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시거든요. 통일교 소속이세요. 아, 그래요? 네, 저 실명도 알아요. 사진도 찍어놨고. 그분이 들고 있었던 피켓의 그 문구가 네. 종교 탄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공의 내지는 각 정당마다 다양한 소속의 종교인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정확하게 동원된 당원이 문제니까 이것이 기본적 민주질서에 위배되니 정당 예산 심판거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종교가 단지 그냥 연루되어 있으니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보당,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해산된 그 논리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석기 의원 등 주요 이제 인사들의 내란 회합이 정당으로 귀속된다라는 논리 때문에 심판받은 것 아닙니까? 내란 회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특정 장소에서 뭐 무슨 노래를 부른다거나 사제폭탄 설계도를 모의한다거나 뭐 국가의 뭐 공동구를 타격하면 재반인사 70% 이상을 파괴할 수 있다거나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전복하고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내란 회합과 내란 모의로 인정이 된 건데 지금 정확하게 통일교 관련해서는 통일교가 계엄을 뭔가 돕는다거나 뭐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에 모의해가지고 이 내란을 모의했다라는 혐의는 아직 안 나온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정청래 대표의 말씀이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권 청탁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여권에서 구분해서 비판하는 것이 정밀한 공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당 만나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이기 사무총장께서 또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균형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김지호 대변인 이야기 듣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은요, 뭐 통일교라서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수뇌부들이 어떤 ODA 사업이라든지 뭐 파주의 뭐 통일 동산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권 사업을 빌미로 뭐 목걸이도 주고 관봉권도 주고 여러 가지 금전을 제공했고 거기에 더불어 당원들까지 집단적으로 강제 동원해가지고 자유의사가 아닌 그러한 뭔가 정당법을 위반한 그러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이 밝혀진다면 사법적인 처리가 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당법 위반이라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다 배경에 두고 있는데 또 언론에 얘기할 때는 또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요약을 해가지고 좀 취약을 해서 말했을 뿐이다. 어떻게 정당이 해산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요약 아니라 무슨 뭐 압축이라고 해도 어떻게 상대 정당을 그 100번, 1000번, 10번, 100번 해산한다. 정당 해산이라는 얘기를 입에 그냥 달고 사세요. 1000번까지는 안 했습니다. 100번이었죠. 10번, 100번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저는
그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세상은 그냥 민주당만 있는 세상입니까? 민주당이 혼자서 나 홀로 독야청청하면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저분이 얘기하는 건 그냥 독재 정당 하나 만들어 갖고 자기가 그냥 일당으로 그냥 다 가자라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도 예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대방에 대해서 정당 해산이라는 건 너 죽어라는 얘기잖아요. 너 죽어. 너 죽여야 돼.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입에 달고 사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정치인들끼리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죽여야 돼. 넌 죽어도 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입니까? 아니 그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쓰면은 그 지지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다 앵무새처럼 그걸 외쳐댈 텐데 그 원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 김조 대변인 우리 말씀 듣고 정청래 네, 대표가 국민의힘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계엄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정청래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수뇌부들이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대로 그렇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참 그랬으면 좋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죠. 그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아직- 그것도 예. 비판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럼요. 이 부분 네. 관련해서 근데 아직 또 당사자들이 또 발언 당사자가 사과도 아직 안 했죠, 사실은. 유감 표명은 했는데 표명만? 제대로 예. 된 사과는 안 했고요. 정당 해산 요건에 대해서 상대 당이 사실은 국민의힘이 내란숙의 피의자를 배출한 정당이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물론 네. 한동훈 대표를 재판 비롯한 중이지만 몇 분은 정말 계엄 해제에 공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때 계엄군을 피해서 국민의힘 당사로 가 있었고 뭐 그 후에도 체포 막으려고 또 앞에 또 그거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뭐 지금도 윤 어게인을 주창하시는 분들이 정당 수뇌부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여당의 수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치적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판단은 내란 특검 그리고 재판부가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의정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 의석의 민주당 수장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특검과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좀 협치해서 아무리 소수의 목소리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서 나오잖아요. 국회는 소수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관용과 자제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굳이 넣은 이유가 뭐겠어요. 당신들 내란 정당이야 해산돼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잘해서 국민들 잘 먹여 살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본연의 정치의 목적과 본질의 어떤 임무를 다들 잘 상기했으면 좋겠다. 저희 개혁신당부터 그렇게 네. 잘하겠습니다. 그 말씀 챙겨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이 세 분과 함께 항상 좀 치열하기도 하지만 또 풍부하고 또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정치 얘기 항상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